Hi guys. 안녕하세요, 토드입니다. 네, 오늘은요, 뉴질랜드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면 과연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뉴질랜드에서 법적으로 정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IRD라는 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이 IRD가 한국으로 치면 약간 국세청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워홀을 오시면 뉴질랜드 은행 계좌와 함께 이 IRD 코드라는 거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카페나 레스토랑 아니면 어떤 기업으로부터 이제 고용 제안을 받았을 때 나를 고용했던 이 고용주에게 내 뉴질랜드 계좌번호랑 IRD 세금 코드를 같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오클랜드에서 시티잡, 카페로 풀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전에 일했던 카페 그리고 최근에 일했던 카페 총 두 곳에서 일을 했고요. 시급은 24불, 25불을 받았고 풀타임으로 주에 40시간 안팎으로 일을 했습니다. 둘 다 매주 주급으로 받았고 매주 위클리로 페이슬립을 이메일로 받았었습니다. 근데 제 페이슬립이 46개더라고요.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52주 중에 제가 46주를 일을 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6주도 진짜 웃긴 게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 딱 떨어져서 일 구하고 집 구한다고 그때 1주, 그리고 중간에 남섬 여행 간다고 페이 못 받았던 그 1주, 그리고 지금 이제 일을 모두 그만두고 마지막 남은 3주 동안은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 6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와서 일만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6주 빼고 일만 했다는 소리입니다. 46주 동안. 와, 진짜 저는 워킹 홀리데이가 아니라 워킹 홀리데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킹 홀리데이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워킹 홀리데이가 된 거죠. 네, 이게 뭔 개잡소. Anyway, 제 IRD 사이트에 제 IRD 개인 번호로 소득 신고가 된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약 44,000달러. 그러니까 46주 일하고 총 44,000달러. 근데 여기서 세금이 7,800불이 빠집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뭐 17.7% 정도를 떼었더라고요. 아, 이거 세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로서 이 외국에서 일을 한다는 건 정말 고난합니다. 그래도 카페 일을 하면서 좀 나쁘지 않게 번 것 같습니다. 뭐 뉴질랜드가 뭐 최저시급도 높고 그만한 물가도 어느 정도 좀 높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안을 하면은, 근데 뉴질랜드도 한국처럼 13월에 월급이 있습니다. 이 세금 환급 기간이 있는데요. 뉴질랜드 한국이랑 조금 다르게 매년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제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제가 소득 신고를 하면서 제가 냈던 세금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뉴질랜드에서 카페잡, 풀타임으로 카페잡을 하면서 1년 동안 얼마를 모을 수 있는가. 뭐 저는 뭐 오자마자 일을 구했어서 초기 자본이 그래도 꽤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뉴질랜드에 올 때에 준비해왔던 이 초기 자금을 빼고 순수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면서 세이빙한 금액은 약 9,000불, 약 한 730만원에서 740만원 정도 됩니다.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보통 워킹홀리데이 가면은 돈을 모으기가 힘들다, 친구들도 만나고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만한 물가도 높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모으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급을 받을 때마다 주에 많게는 250불 이상, 적어도 150불 이상은 매주마다 저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지내고 렌트비로 플랫에 얼마를 내고 매주마다 얼마를 내고 식비에 얼마를 쓰고 외식을 얼마냐 하냐, 그리고 밖에서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술을 얼마나 많이 먹으러 다니느냐, 이런 나의 약간 생활 패턴이라 해야 되나?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출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도 않았고 그냥 뭐 오프 때마다 버스 타고 주변 놀러 다니고 혼자 집에서 뭐 영화 보고, 술을 먹더라도 밖에 나가서 뭐 술집 가서 비싸게 먹는 게 아니라 여기 뭐 리큐어샵 이런 데서 그냥 뭐 싸게 맥주 한 캔에 뭐 4불, 3불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서 맥주 먹고 이런 식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세이빙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전 카페, 디저트 카페에서 일을 했을 때는 이 스텝밀이 없었어요. 프리 스텝밀이 없었는데 이제 브런치 카페로 이직을 하고 나서 점심마다 스텝밀이 제공이 되니까 이 식비 면에서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아낄 수 있었다. 내가 이 스텝밀이 제공이 되는 곳으로 취직을 한다면은 그래도 또 이제 어느 정도 식비를 세이빙을 할 수 있다. 결국엔 똑같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만 먹으면은 1년 동안 이 정도 금액은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워킹홀리데이 와가지고 뭐 드라마틱하게 돈을 번다, 이거는 사실 호주면은 모르겠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사실 좀, 뉴질랜드에도 캐주얼 잡이 있고 시급이 높게 받는 직업이 있지만 약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서는 조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호주는 제가 워홀을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뉴질랜드에 비해서는 조금 호주가 조금 더 높게 받는 것 같아요. 호주는 또 주말에 일을 하면 엑스트라 페이도 받으니까. 뉴질랜드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뭐 토요일에 일하든 일요일에 일하든 엑스트라 페이 절대 없고요. 이제 퍼블릭 홀리데이에 대한 1.5배,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받는 시급의 1.5배 이 정도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뉴질랜드 워홀을 추천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벌려면은 호주를 가라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호주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먼저 경험을 하시고 뉴질랜드로 오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뉴질랜드의 워홀을 먼저 경험을 하고 호주로 넘어가신 분들이거나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호주가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 뭐 호주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돈을 버는 거의 기준에 있어서는 호주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물가는 뭐 뉴질랜드나 호주나 뭐 딱히 크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호주가 뉴질랜드보다 최저시급도 높고 전체적으로 받는 시급도 높고 주말이나 이런 공휴일에 대한 엑스트라 페이도 뉴질랜드보다 훨씬 잘 돼 있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뭐 세컨, 서드까지 딸 수 있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워홀러들에 대해서 페이도 조금 더 후하게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1년 동안 뉴질랜드 워홀을 하면서 총 46주 동안 일을 했고요. 제가 46주 동안 일을 하면서 벌었던 금액은 총 44,000불. 그러니까 하나로 3,6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요. 그 중에서 세금이 떼인 금액이 약 7,800불. 그러니까 하나로 약 650만 원이 세금으로 떼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떼였네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떼인 것 같네요. 제가 46주 동안 일을 하면서 제 통장으로 꽂혔던 금액은 약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바리스타 아니면 서버로 일을 하면서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받으면서 주 40시간 1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네, 어느덧 제 워홀 비자도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3주 동안은 제가 뉴질랜드 남섬도 다시 방문을 하고 그동안 모았던 돈을 조금씩 쓰면서 뉴질랜드를 관광하는 데 시간을 써볼 예정입니다. 뭐 주저리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혹시라도 이 뉴질랜드 워홀을 가셔가지고 뭔가 드라마틱한 수입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ye guys!